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풍요로운 고령 생활을 만들기 위한 채널이죠. 100세 톡톡!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알아봤다면 네. 이 시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기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재사이버대학교 조문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중에서 10%가량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가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6가지로 등급이 나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장기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예, 이 장기가 실은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 기억하시면 됩니다만 네. 혼자서의 독립된 생활을 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이면서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어르신들을 옆에서 돌봐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까요? 예. 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예, 주시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담당하는 창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부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이 건강보험지사라고 하는 이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대부분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네. 어르신들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건강하시면 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 신청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군구의 구청장님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장기 요양을 신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리 기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좋겠네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또 직접 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서류를 제출했으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평가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실은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나면 우편물로도 신청을 하고 뭐 팩스로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어느 기관이 모아야겠죠. 네. 그 모으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에서 그런 신청을 받게 되면 90일 안에 담당자, 조사원이죠. 이 네. 어르신이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원을 내보냅니다. 집으로. 물론 요즘은 제도가 좀 발달돼서 이제 급성기의 어르신이 질병을 고치고 나서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개월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노인요양 병원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사하는 항목 자체는 실제적으로 90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어찌 보면은 뭐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 위생 개념에 있어서 대소변에 관련된 것들, 식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재활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특히나 또 치매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네. 이 인지 기능과 관련된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조사원이 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그 시점에 가가지고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조사원들은 네. 그런 쪽에 전문직을 종사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평가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그리고 재활치료사, 간호사 이런 쪽에서 오래 근무한 공단의 직원들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같은 것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가의 항목 안에 아까 52개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항목으로 결정돼서 기본적인 컴퓨터의 수용 모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정은 됩니다. 근데 기계가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병의 경과 뭐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를 쓰셔서 이분이 어느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할 때 물론 이 급여에 대한 것들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장기 요양에 대한 인정서라고 하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의 등급이 있습니다라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라는 것과 이런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주는데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의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접 본인이 서류를 띄워도 되고요. 요즘은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병원의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급을 판정하는 데는 인정서와 신청서와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그리고 한 가지 특기사항이라는 것이 기록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참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등급을 심사하는 그런 서류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예. 본인이 갈 때랑 대리인이 대신해서 갈 때랑 그 서류가 같나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대리인이 가게 되면 대리인과 어떤 관계입니다라는 가족관계 신분을 증명서라든지. 예, 그렇죠. 그러한 내용의 서류들을 포함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예. 요즘은 정말 시대가 좋아져서 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서류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보내도 되고요. 예. 일단은 우편이나 내방 그리고 흔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고요. 예.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신의 노인 처지를 얘기할 때는 가장 좋은 건 내방이라든가 직접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노인분이 신청할 때 입원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입원 중인 경우는 이 제도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질병의 질환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판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 중에 있을 때는 어르신이 안정된 다음에 급성기에 대한 질병이 끝난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만성기가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급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병원에 계시긴 한데 상태가 심각하실 때도 이 지원을 받긴 좀 어렵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집으로 가시거나 네. 아니면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신청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으면 중요한 건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등급을 받게 되면 절차상에 보이는 것처럼 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공단에서는 당신의 등급, 어르신의 등급이 몇 등급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주게 됩니다. 등급 인정서라는 거기와 함께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뼈 같은 네. 그런 계획서를 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어르신의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면 내가 이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국가가 대충 등급에 따라서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시설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그분은 조금 중증 내지는 네. 혼자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되죠. 가족들이 돌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상황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받은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시면 네. 되는데요.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쉽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이 기관은 어떤 수준의 기관입니다 라는 것을 네.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요양원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가족들이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와 맞는 요양원을 찾아가서 계약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과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이쪽 요양원을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죠. 이 제도는 그래서 보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편히 요양원을 쓸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등급을 받을 때 그 표준 계획서라는 게 그 어떤 내용들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의 등급이 이런 등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 한도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일종의 이용 티켓인 그쵸. 거죠. 네. 근데 이 이용 티켓을 과하게 쓰시면 이 제도를 몰라서 네. 이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한 장의 증명서와 같은 이용 계획서 그리고 장기 요양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어르신들도 가족도 수고를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요양원을 쉽게 찾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르신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거라면 또 방문을 해주시는 방문 요양의 개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방문 요양이 실제적으로 네. 어르신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는 정말 식구들과 살고 싶어, 다른 식구들과 떨어지기 싫어,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일상생활 동작이라고 하는 것, 화장실 가는데도 부축을 해주고, 대소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옆에서 기저귀도 챙겨주시고, 식사 수발이 안 된다 그러면 식사도 옆에서 챙겨주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체 가사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인지 기능까지도 어르신들 경우 치매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상당히 고립감에 놓여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자극한다든가, 회상 치료를 해준다든가, 주위에 시장 보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시장도 같이 보아두고 병원도 같이 가주는 그런 제도를 다양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이랄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모실 때 불효를 저지른 이제 마음도 들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요양원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의 이 건강보험공단이 그러한 팁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민간도 참여하고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그동안 복지 쪽에 많은 영역에 참여를 해왔던 기관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서비스의 이 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단이 평가 등급을 A부터 E까지 이 요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를 받아들이는 얼마나 개방적인 시설인지, 어르신들의 욕구는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가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운 이 홈페이지 안에 기관 검색 내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평가 등급과 좋은 요양원을 공표할 수 있게끔,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평가도 받았고 좋은 요양원으로 갈 수 있는 팁도 얻었는데 결국에 이 등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 한 번 등급을 받으면 이제 다시 뭐 갱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약간 운전면허처럼. 이 등급 자체는 실제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지만 1, 2등급은 한 번 받게 되면 어르신들은 중증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서류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년까지도 유지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증이신 분들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등급받아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변하긴 하잖아요. 그 등급이 변경하는 시기들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90일 전에, 30일 전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통지를 해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그리고 변경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지금 이용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변에서 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용을? 가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와 요양 어느 쪽이냐라고 따졌을 때 엄밀히 말하면 복지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노인 요양 병원은 일반적인 의료입니다.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적인 재활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의 주 메인이죠.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요양원은 실제적으로 복지면서 생활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안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오래 못 있는 겁니다. 요양원으로 가게 되면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독립된 프라이빗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친구도 사귀고 주거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생활 공간이냐 치료의 공간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또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문기 교수님께서 여러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요양 등급을 필요로 하신 주변에 노인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많이 소개 또 시켜주시고 장기 요양보험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내고 있는 장기 요양 보험료인 만큼 톡톡히 챙길 수 있도록 저희 100세 톡톡이 함께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유용한 정보, 꿀팁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100세 톡톡!